자, 15일 날에 알루토가 공식 출범한다. 이게 이제 그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이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고 LG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LG전자가 지분을 51%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룩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49%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하는 거죠. 마치 그 예전에 LG전자랑 마그나랑 합작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골고루 해가지고 하는 거고, 미국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루토는 뭐냐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차에 타면 앞에 계기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음악도 듣고 하잖아요. 네. 영상도 보고. 그게 인포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보 주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그냥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인포가 뭐냐면 정보, 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약자입니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네. 합성어로. 그러니까 노래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뭐 서로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적지까지 갈 때 길 안내도 해주고, 이 전체를 다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요새 웬만한 차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이제 왜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면 더 커져요. 이게 왜냐면 차 안에서 자율주행이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공부를 하든가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인포테인먼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더 커지니까 이 LG전자가 이번에 그 룩소프트 업체랑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이제 OS, 뭐냐면 이제 구동 소프트웨어죠. 우리 PC에 그 윈도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예. 아니면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그 애플 아이폰에는 iOS,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는 이 그러니까 뭐죠? 알루토에 OS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지금 애플 아이폰이 절대 강자가 된 것도 iOS라는 그렇죠.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안드로이드도 지금 계속 먹고 살고 있는 게, 삼성도 안드로이드 거 쓰잖아요. OS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춘추전국 시대지만 차량용 OS를 누가 이제 장악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표준화가 분명히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예. 어느 한 곳으로. 예. 그러려면 난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몇몇 업체로 집중이 될 텐데, 거기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 단계로 LG전자가 일단 이 사업을 좀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룩소프라는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좀 뛰어난가요? 룩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LG전자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자동차 구동 부품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퀄컴하고도 뭐 제휴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뭐 얼마만큼의 성장을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룩소프트 같은 기업도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동안 좀 업력도 되게 오래되고 강자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소프트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스위스의 룩소프트는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LG전자는 하드웨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에 좀 없잖아요. 이쪽은 하드웨어가 없고 이쪽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 룩소프트의 그 OS 아마 기술력을 한번 LG전자가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마그나를 그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마그나가 잘하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자동차에 들어간 전기차 부품들을 되게 잘 만드는데, LG전자도 하지만 부족한 걸 서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룩소프트, 저도 굉장히 뭐 룩소프트가 뭐 이런 업체가 있었나 좀 생소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알루토를 만들게 됐고, 이게 시너지 효과는 우린 모르지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이 맞기 때문에 LG전자는 일단은 스마트폰을 접지 않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접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인가요? LG전자 주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맞아요. 지금 되게 원하거든요. 스마트폰 제발 좀 철수해라. 근데 그게 철수가 되면 이쪽에 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좀 관찰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LG전자는 참 또박또박 그 이쪽 전기차 관련된 네. 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 이제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마그나와의 합작법인도 올 하반기에 출범한다고 네, 하죠. 네, 이제 마그나하고 합작법인 이제 설립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 사실 이제 그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구동, 그러니까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모터라든가 이런 구동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서 마그나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합작법인 설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LG전자가 이 전에 앞서서 오스트리아에 그 차량용 조명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ZKW. 예전에 인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LG전자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방점을 찍는 게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다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LG전자가 만들 수도 있죠. 직접 자동차를 만들 수도 그렇죠. 있고, 애플카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품을 이걸 원하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아니면 기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 나 전기차 만들고 싶은데 기술력은 없고, 그러면 LG전자에 이거를 타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사업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G전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LG전자하고 마그나와의 이제 합작법인 설립,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달에 설립을 하니까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요즘에 이거는 어쨌든 그냥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그 기아차랑 애플카랑 이슈가 없으니까 자꾸 나오는 얘기가 마그나 얘기 나오더라고요. 마그나. 네, 마그나는 왜냐면 옛날부터 BMW 자동차를 좀 대신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력하다고 하고, 또 그 캐나다 그쪽에 이미 공장을 또 갖고 있어서 유력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마그나가 실제로 또 수주할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이제 물론 지금 적자 보는 그 스마트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LG전자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LG전자 그래도 방향을 너무 잘 잡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방향 자체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 그 구광모 회장이란 분이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하는 행보를 보면 어쨌든 옛날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옛날에 재벌 이제 오너 같은 경우는 회사를 분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죠? 다 떠안길 원하고 외형 확장에 되게 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LG전자 구광모 회장은 일단 실속한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삼촌이죠, 삼촌. 그 구본준 고문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LG 상사가 떼어져 나가잖아요. 그 사실은 덩치가 작아지거든요.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규모가 작아지니까. 근데 그걸 어쨌든 개업 분리를 허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LG 상사 그룹은 띄어져 나가고 LG만 남게 되는데,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은 사실은 LG그룹의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왜 그걸 이해를 하냐면 그 초콜릿 폰의 향수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때 삼성 이겼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삼성보다 점유율이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이나 LG전자 잘 모르시는 분은 진짜 그랬어? 약간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때 잘했나? 그러니까 옛날에 초콜릿 폰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독이 된 거죠. 그게 너무 잘 되니까 그 뒤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독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아마 어쨌든 스마트폰 사업이 또 여러 면에서 모바일 사업도 필요하니까 쉽게 결정은 못하지만 구광모 회장으로 바뀌고 나서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매각설도 나오고 하는 거 봐서는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안 돼서 반짝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LG전자 매년 적자잖아요. 이게 그렇죠. 몇 년째 이어지는데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놔도 잘 안 팔려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제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프라다 폰. 예.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어쨌든 이제 한번 남들하고 차별을 두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됐어요. 어쨌든 결국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사업은 일단은 지금 방법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주가도 그걸 원하잖아요. 매각한다고 했을 때 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을 도려내고 그 돈으로 전장 사업 하면 돼요. LG가 지금 잘하는 게 가전제품이니까 가전 잘하면서 하나 플러스 이제 자동차. 이게 붙으면 갑니다.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이 생겼으니까. 근데 전장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가 안 가요, 잘. 그렇죠. 맨날 네. 냉장고만 네, 만든다는 거. 가전은 밸류에이션 많이 안 줘요. 근데 전장 부품 쪽은 밸류에이션 많이 주거든요. 근데 LG전자가 그걸 또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전장 쪽 스마트폰 사업을 도려내고 전장 사업을 계속 강화할지 다음 주 주총에서 얘기가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총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LG 이렇게 보면은 그룹 차원에서 뭔가 성장 산업들로 전부 이렇게 그 리모델링을 네, 하는 느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아까 우리 그 방송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LG화학 네. 그 분야 SK 아니 저 어.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LG화학을 그냥 보유하는 게 낫냐 아니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타야 되냐. 근데 갈아탈 때 그 밸류를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와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냥 인적 분할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회사에서 그냥 물적 분할로 결론 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LG 화학의 주주이자 에너지 솔루션 주주가 맞아요. 지금까지는 지분 100%니까 상장을 하면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예를 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LG 화학이 70% 가져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30% 할인이 또 들어가요. 그럼 37, 51%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내가 LG화학을 가져갔을 때 LG화학을 가져가게 되면 나는 배터리 지분은 51%만 갖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이게 괜찮으면 그냥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를 원하시면 나는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내가 10주 갖고 있는데 난 이 10주를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사야 돼요. 에너지 솔루션. 근데 힘든 게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청에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기도 쉽지 않고 근데 균등 배분제니까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번거롭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요. 따로 떼내서. 그러면 이제 LG 화학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51%밖에 이제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상장할 때 사는 수밖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또 엄청나게 비쌀 거란 말이에요. 시총 뭐 많게는 90조 원 얘기도 나오니까. 왜냐면 CATL이 그 정도 그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데 선택을 하세요. 나는 LG화학의 화학 사업, 바이오 플라스틱도 하고 바이오도 해요. LG 생명과학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합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사업 플러스 전기차 배터리 51% 만족한다. 그럼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 아,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전기차를 보고 LG 화학을 산 거지, 다른 이 51%만 가져가려고 산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파시라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심사 통과하거나. 그러면 대충 뭐 9월인지 12월인지 몰라요. 9월이면 7월부터는 이제 서서히 탈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주가는 벌써 움직이고 있겠죠. 주가 미리 오르긴 해요. 보통 왜냐면 상장 전에는 올려놔요. 왜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올려놓는데 상장이 가셔야 되면 주가는 빠집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SK 케미칼이 좀 빠져버렸잖아요.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기 전에. 아, 그랬죠. 그 흐름 작년에 SK가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급락했고, 그러니까 LG화학도 똑같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아마 주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날짜가 좀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좀 주가 흐름을 보시고 일부 비중 축소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그냥 제일 심플한 거는 사실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는 좋은데 그렇죠. 물적 분할이라서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 많았죠. 예, 네, 주주들이.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의 시간이 돌아오네요. 네. 결정하고. 네. 그것만 명확히 하세요. LG화학을 갖고 있다고 LG 배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이지만 나는 50%는 갖고 가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오르느냐, 네, 얼마나 맞아요. 오르느냐지 네. 그게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머리 아픈 숙제가 될 수도 그죠. 있겠네요. 이거는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어떻게 흘러갈지도 네. 모르는 거고. 네. 이번에 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이 테마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예. 여기에 뭔가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주식은 또 어디가 있을 것이냐 관련주는 이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뭐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임상 결과가 좀 나온 건 있는데 일단 임상 시험에서 효과는 확인이 됐대요. 제가 기사를 한번 설명해드리면 네. 근데 아직은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라서 좀 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는 일단 소규모 임상 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환자들한테 18개월 동안 투여를 해봤대요.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인지 기능이라 그러죠. 이게 퇴행하는 게 알츠하이머병인데 이게 어쨌든 퇴행하는 속도를 좀 늦췄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고무적이라고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알츠하이머 환자가 지금 미국에만 600만 명이 넘는데요. 규모가 꽤 돼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데들 맞아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 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도나네맙이라고 이게 그 이름이 도나네맙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맥 주사제예요. 예.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퇴적물을 형성하는 물질이 아밀로이드라고 있대요. 이게 쌓여가지고 뇌가 자꾸 퇴행한대요. 이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밀로이드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건데, 어쨌든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임상, 이상 예비 결과를 공개했고, 이번에 이제 완전한 이상 결과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 시험 결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균적으로는 이 인지 행동 능력 감소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32% 둔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은 사람들보다 약을 먹은 사람들이 효능이 32% 정도 더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시장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임상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50%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좀 순간적으로 32% 해가지고 근데 뭐야 이거 50%도 안 되네 이런 50%가 생각이. 50%가 넘어야 된대요. 통계학적으로 좀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서 좀 아쉬워했대요. 이 연구진들이. 여기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연구진은 감소세를 50% 둔화시킨다는 목표가 50%인데 못 미쳐서 아쉬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임상 이상 전체 데이터 보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일부 충족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실패했고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내부종 부작용이 있대요. 부작용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뇌가 붓는 거는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약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부작용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에는 전반적으로 못 미쳤다. 요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는 일라이 릴리의 이 치료제를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국내 관련주도 있는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임상 이상 결과로만 봐서는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연구진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데이터에 조금 미달했다. 그러니까 점점 개선은 되는데 임팩트에는 뭔가 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까지는 그러면 알츠하이머에 대한 어떤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된 어떤 데이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뇌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또 어떤 국내 관련주가 뭐 이렇게 부각되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 부각돼도 이건 문제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국내 관련주들이 뭐 공부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게, 왜냐면 이게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실패는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일라이 릴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 연구를 중단할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연구진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진들은 아마 만들고 싶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알츠하이머 정복하고 싶을 텐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증권사 보고서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 업체들 이렇게 보고서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종목을 얘기해도 되나요?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상관없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제가 보고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퓨처캠이 뭐 하는 회사냐면 방사선 의약품 상장사고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좀 진단. 그러니까 진단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렇죠. 알츠하이머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전립선암 치료제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진단 키트도 좀 필요할 텐데 이 그러니까 동진단 제품은 2021년 6월 이 아두카누맙이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될 경우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뭐 승인받은 건 아니니까 그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쟁력도 있는 제품이라는 그런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하나 더 있는 게 저도 이게 되게 두 회사 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보고서만 가져왔는데 카이노스 메드라고 있어요. 이 기업은 뭐냐면은 저분자 화합물 KM819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파킨슨병. 파킨슨병 아시죠? 그 예전에 알리. 무하마드 알리가 예, 맞아. 그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 단백질이 어느 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자살을 한대요. 세포가. 네, 자기가 직접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파킨슨병 환자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발현하는 거를 막는 그 억제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FA-F1이라는 단백질이 너무나 과발현을 하면 그 세포가 자기 스스로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해서 파킨슨병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를 막는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대요. 만들어지면.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은 갖고 한번 보고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 보면 이렇게 이게 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우린 몰라요. 근데 연구진들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에서 이제 그 자꾸 좀 거짓말도 하고 그잖아요. 테라노스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신뢰도를 상실하는 그런 발언들도 좀 나오고 거기다 자꾸 임상 실패하니까 많은 분들이 욕도 하시고 아 역시 바이오 안 돼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근데 저 안타까운 게 그런 일부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묻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100세 시대예요. 바이오 산업이 발전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발전해야 되고 이 기업들이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해보세요. 진짜 어렵지만 공부하셔가지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바이오 기업들 임상 실패하는 거 다 반사예요. 근데 그거를 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다만 어떤 CEO나 또 다른 데서 뭔가 회사가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철퇴를 가해야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가려주시고 좀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좀 격려해줄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돈이 몰려야 그쪽 산업이 거기서 뭐 무너지고 뭐 이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이제 사는 맞습니다. 기업은 살면서 이제 그 섹터가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하니까 그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큰 타격이 안 되는 소액 정도씩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또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은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임상 3상 가서 실패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실 때부터 실패하는 거 나 이 돈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성공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어쨌든 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카이노스 메드에 저런 저거 세포 사멸을 막는다? 이제 공부해보니까 되게 예를 들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투자를 했어요.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버는 몫이고 실패하면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여러분의 또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된다. 이 마인드만 좀 버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